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선거는 3일, 오늘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수 대결집이 예상이 되고요. 어제 또 뭡니까? 저기 전라도 쪽에는 사전 투표가 굉장히 높았는데 50% 나온 데도 있고 하는데요.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부정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해서 이 대구 경북 TK, PK 쪽에는 사전 투표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서울 쪽도 마찬가지고요. 사전 투표가 적은 곳은 아마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아닐까 이런 예상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자들이 지금은 실수가 굉장히 많죠. 자책거리, 커피, 원두, 원가가 1,200원, 120원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또 유시민이가 설란 여사, 또 이렇게 뭐 지금 뭐 비하 발언이죠. 고졸 출신이 뭐 이렇게 신분 세탁을 했다. 그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서울대 나오고 만난 사람 만나서 그지 않습니까? 뭐 두 다리가 공중에 떠 있다 이런 망언을 했는 이런 자책골이 지금 상당히 많고요. 그냥 또 투표하러 갈 때 뭐 젓가락을 들고 가자, 투표 용지를 젓가락으로 받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 주면 젓가락을 받아서 뭐 여차, 그다음에 또 뭐 투표소에 그 1,200원짜리 커피 하나 들고 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시작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내일 모레 6월 3일 날 투표율이 많아지면은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에 손잡고 투표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식들에게나 전 한 통을 다 돌려서 투표를 또 독려하고 놀러 가더라도 놀러 가거라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고요하면서 뭔가 우리가 새벽은 이미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폭풍 전야가 지나가고 있다.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보수 우파 쪽들이 그날 투표를 왕창 하려는 지금 어떤 독한 마음을 먹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바로 또 여기 유시민이가 우리 설란연 여사님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배움이 적어서 뭐 영부인 될 자격이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차명진 전 의원이 가장 우리 그 김문수 후보님을 오랫동안 모신 분이죠. 그래서 한번 설란 여사님하고도 인연이 한 40년 인연이 되는가 봅니다.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연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차명진 전 의원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설 여사를 처음 본 건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 하다가 해고됐을 때다. 40년 전 일이다. 해고자 모임에 경력자 방문을 왔다. 작은 체구의 단호한 어투였다. 남편이 보안대에서 고문받은 이야기를 눈 하나 깜짝하고 하는데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가끔 김사부를 만나기 위해 서점이나 댁에 들렀을 때 설유사를 봤다. 그때도 숨이 막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차민희 전 의원은 우리 김문수 후보님 보고 이제 사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늘 차민희 전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부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다. 돈은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하면서 주변 후배들한테는 물서듯 한다. 설여사 표정은 한결같았다. 불안한 표정. 실은 내색 한 번 안 했다. 딸을 키우면서도 여성 노동자회 일 탁하소 일로 정신없고 짜증도 날 텐데 항상 안온한 표정이었다. 김사부가 처음 정치할 때였다. 설여사는 나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과거 운동권 시절에 그렇게 당당하던 분이 저렇게 남편 따라 여기저기 굽신굽신하는 모습이라니. 김문수의 성공 신화는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지금 제가 방송에 그런 얘기를 했죠. 김문수의 삼선 의원을 하고 도지사 두 분하고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한 거는 설 여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김문수는 현재 존재하는 거죠. 그죠? 뭐 서울대를 나왔지만 7남매 중에서 또 뭡니까? 설 여사를 포함해서 내가 가장 어리부리한 것 다. 삶은 그래서 지혜로 사는 거고 지식으로 사는 건 아니죠. 학벌은 뭡니까? 시험 치고 어떤 뭡니까? 우리가 저기 취업하고 승진할 때 학벌이지 우리가 일생생활은 뭡니까? 모두가 지혜와 끈기, 인내, 도덕,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또 예의, 범절, 그래서 인의, 예지, 신 이렇게 또 가와 만사성,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정을 또 잘 다스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아버지가 딸의 본보기가 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본보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수신제가 수신을 해야 치국이 평천하다 이런 얘기죠. 자기 몸 관리 하나도 못하고 가정 하나 못 쓰는 자가 무슨 대통령에서 나라를 다스리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바로 우리가 회자가 되는 거죠. 김문수의 성공신화는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김수학한테 가끔 대드는데 설 여사한테는 함부로 말도 못 붙인다. 절제된 포정에서 뿜어나오는 카리스마에 눌린다. 우리가 운동권 시절 김문수가 레닌이라면 설 여사는 크루스카야 같은 존재였다. 크루스카야는 레닌의 부인이자 혁명 동지였다.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출신 설 여사는 운동권 여성의 로망이었다. 설 여사가 김문수 후보와 결혼해서 신분 이동했다는 해석은 세상을 신분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이게 유시민 작자가 이런 얘기를 갈라치기를 하면서 뭡니까? 어떤 신분을 세탁했다는 식으로 비하발을 했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결혼했을 거다. 신분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유시민이가 그렇게 결혼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는 사랑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신분으로 결혼했지 않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유시민은 김문수와 설란영 사이에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동지적 관계를 못보고 있다. 설란영의 허심과 솔선수범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김문수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런 김문수 믿고 꽃함이라 청년 결부의 청백리를 만드는 데는 설 여사님 희생이 없으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똑같은 우리가 뭐 가정 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인 집에서 뭐 이렇게 바가지 끌고 돈 갖다 준다 하고 또 뒤에 돈 쓰느냐 이러면은 청백리를 지킬 수 없고 또 후배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죠. 이분은 갖다 주는 것보다 뭐 갖다 쓰는 게 더 많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었다 오늘 김문수는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외로운 풍문화 정도. 마지막으로 세간에 잘못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자 한다. 유시민은 선오련 정신 멤버가 아니었다. 기껏해 예비 멤버였다. 그러다가 동구가 무너지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글재주를 이용해 외국책 몇 권 짜집기 해서 대중성을 얻었다. 그의 책이 남의 글을 짜집기란 것은 책 좀 읽어본 사람은 다 안다. 짜집기를 해서 글을 읽으면서 책을 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찐 운동권은 못 되고 그냥 가문을 잘 타고난 운동권 귀족이 맞다. 그가 운동권 주변에 있었던 적은 여동생 뒷바라지 할 때가 전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최명진 의원이 얘기하는 설란영 여사님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그냥 운동권에도 또 뭡니까? 다 우상이라는 거죠. 전설이라는 겁니다. 노동운동가로서도 전설. 또 뭡니까? 또 이렇게 나라의 또 삼선 뭐 개혁 이런 데도 또 뭡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뭡니까? 전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민주화운동이 있고 노동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운동이도 전설, 민주화운동이도 전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는 그냥 겉돌이 유시민은 겉돌이 조금 뭡니까? 갖다 도시락이 좀 사다 날린 이 정도라는데 자기가 무슨 혁명가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최명진 의원이 잘 아는데 저자는 완전히 그 본선 안에 있는 그런 운동가 어떤 혁명가는 아니고 그냥 곁다리라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자가 신분을 얘기하면서 어떤 설련전 역사에 어떤 뭐 그 카리스마를 보지는 못하고 학벌을 보고 그냥 뭐 서울대 나온 어떤 김무수를 만나서 신분 세탁에 대해서 두 다리가 붕 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지금 문매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차명진 의원이 아주 정당하게 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정선거라든 이런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보수표 쪽에서는 아마 투표를 지금 사전 투표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한길 쌤이 전분에 뭡니까 꼭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하자고 아주 소리치는 영상도 있고요. 여성 노동자, 고졸 노동자들 영부인을 만들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영상도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으로 총력까지 잃었던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고졸로 노동운동했던 설란영 여사를 지지하자고요. 유 작가님의 어제 발언 덕분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왜 김문수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작가님의 그 발언 덕분에 인간 김문수가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 청력이 손실되는 고문을
견디고 버틴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여성의 이름으로 태어나 한평생 노동 현장을 지켜낸 설란영 여사 덕분에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발짝 전진했다는 사실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님, 한중 권력 앞에서 생사고락을 그동안 함께한 동지의 손을 놓아버리니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 땅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비하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그다음에 전환계 쌤이 우선 공명선거를 하자 뭐 이런 내용. 아니, 이 간판이 새까맣게 돼 있어? 속이 시커먼 집단이야. 자, 여러분, 이 방송이 듣기 거부가다는 건데 좀 여쭤볼게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자인데 뭐가 잘못됐죠? 민주당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도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하냐고. 민주주의의 근본이 투표권에서 공정한 투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재단끼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가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쓰레기 집단이잖아. 878건의 비리, 가족회사, 지리적 채용 당연하다고? 이런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개돼지야.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 기관에 이런 쓰레기 딸인데 왜 침묵하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건드리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라고 음모론이 아니라 오늘도 드러났잖아요. 가짜신문 정도 받아주고 한 번 하고도 간데 또 받아주고 말이 되냐고. 그리고 발표하는 숫자가 실제 숫자와 너무 차이가 많다고. 이번 6.3 대선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지? 시청자를 반박 내고 그리고 뭐 대학 안 나오면은 꿈도 못 꾸나 뭐 이런 얘기에 또 고승구 박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자기가 쓴 그대로 좀 읽어달라.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의 부탁대로 쓴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대학 못 나오면 꿈꾸면 안 되나가 제목입니다. 우선 유시민 내 놈은 존댓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내 놈 새치 혀 한 번 놀림에 인생이 송두리째 짓밟힌 여성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문수 형님, 형수님 외에도. 내 놈 말 한마디에 수많은 엄마들이 상처를 받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부인도 해당될 것이다. 권양숙도 고절이거든요. 대학을 안 나온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라 해서 너 따위의 비웃음 대상은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시장 부인도 고절도 중절도 국절도 무학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 놈의 소중한 가족처럼. 내 놈은 폭력을 휘둘렀다. 설탄을 난사했어. 설탄, 혓바닥 폭탄. 내 놈만큼 배우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내 놈은 설탄을, 혓바닥 폭탄을 난사했어. 혓바닥 총알을 난사했어. 내 놈이 민주화를, 인권을 외쳤던 이유 정말 기억하냐? 학력으로 여성을 판단하는 계급주의적 발상, 고절 이하 여성을 비하하는 명백한 학력 차별, 모든 사람은 출신과 무관하다는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모든 국민의 평등권 침해, 여성과 저학력자에 대한 인신 공격, 고절 이하 여성을 조롱한 인권 철학 부정, 차별의 정당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 인권 감수성 결여, 고절과 대절의 갈등 유발, 젊은 세대에게 학벌 강박 재강화, 고학력자 우월주의 조장, 결국 이것이었나. 이 땅에 대학 못 나온 여성들을 작아지게 하고 돌아서서 눈물 짓게 하고 가슴에 대목 받는 이것이 내 놈이 해온 민주화 운동이고 인권 운동이고 지식 운동이었나.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대졸 출신들만 사람 대접받는 사회, 내 놈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것이었나. 마지막에 띄었었습니다. 나쁜 놈. 이정현.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는 결국 표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인데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벌할 수 있는 것은 투표 정원법밖에 없죠. 그래서 투표를 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이 나쁜 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롱쌤입니다.